국민의힘 주변에서 신천지가 뭔가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흔적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명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한 5만 명쯤 달한다. 숫자 그리고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경 예.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신천지 특검은 안 된다고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 주장을 하면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마치 신천지하고의 유착 예. 이걸 은폐하려고 하거나 신천지를 비호하는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무슨 저 보수 정당하고 특별히 가깝고 진보 좌파하고는 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든 지금 통일교든 여기는 자기 교세를 늘리고 자기들 지키는데 이익이 되면은 누구랑 다 손잡아요. 때로는 좌파하고 잡았다가 때로는 우파하고 잡았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특검하자고요. 통일교도 하고 신천지도 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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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앞에서 이성을 잃은 채 내로남불의 집단 광기에 취해서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 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참에 정교 유착 의혹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청년회 300명, 부녀회 500명 이런 식으로 수를 정해서 내리고 그 수를 미달을 하면 페널티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은 자주 했었거든요. 다음에 총선도 대비하고 그리고 당내 경선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염두해가지고 책임당원으로 다 가입시키라고 이렇게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지금 검경 합수본이 신천지 관련 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신도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데 저희가 녹취를 한 거 저희 MBN 취재 결과인데 김구식 씨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사회부에서도 얘기를 들어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경기도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신천지 신도가 입당했다는 이제 주장도 그 신천지의 이제 간부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특검이 제기된 첫 번째 발단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뇌물수수잖아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서 장관직도 내려놓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른바 대한민국의 이른바 소수 종교의 그 비주류 집단으로서의 이 정치 권력의 채널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도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지금 더불어서 신천지도 집단적으로 신도들을 동원해서 특정 정당에 가입했을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의 단식의 국면에서 받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면 저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항상 그동안 우리는 여야 만장일치로 특검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검은 계속 여당 독주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참에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서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그야말로 정치 권력과 부당한 종교 사이에 부당한 유착 관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계기로 삼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천헌금, 공천뇌물 의혹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 특검을 통과시켜서 정말 강선우, 김병기 사건 같은 게 민주당 내에 더 있는지 또 김정재, 이철규 의원 발언 같은 녹취 의혹에 대해서도 정말 한 점 남김없이 다 털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몰상식하고 전 근대적인 정치 문화가 있었던 건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정교 유착과 같은 통일교 신천지의 권력 유착 비리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공천뇌물 비리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을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제발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국민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 의원님 좀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한나라당 때죠. 국민의힘이 그 07년도 막 이때예요. 이때부터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의혹 주장도 나오고 있고 유독 보수 진영에만 이게 몰려 현재까지는 보수 진영에만 몰리는 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뭐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신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악연이 있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예. 신천지 과천 본부죠. 거기를 이제 뭐 사실상 압수수색 비슷한 그런 어떤 그 행정대 집행을 하러 예. 직접 출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좋을 리가 없을 거고 그에 반해서 그 이만희 그 교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발부되는 거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걸 좀 막아줬다 이런 예, 인식을 예, 신천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 그 집단 입당을 해서 총선 대선 여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예. 2022년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 안 했으면 내가 후보가 될 수 있어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10만 명 얘기했죠.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내부 증언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제 총선 후보들도 비슷한 증언을 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전후로 해서 지역에서 신천지하고 싸웠다는 경험담을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와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포함해서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주변에서 신천지가 뭔가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흔적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명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한 5만 명쯤 달한다. 숫자 뭐 그리고 뭐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경 예.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신천지 특검은 안 된다고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 주장을 하면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마치 신천지하고의 유착 예. 이걸 은폐하려고 하거나 신천지를 비호하는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더는 저는 그런 주장이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받겠다고 하니까 예. 통일교에 더해서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다 하자.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 야당 입장에서 더 공세적인 거 아니에요? 뭐 저희끼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천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2020년도 코로나가 2월 18일부터 대구에서 창궐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빨리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왜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은 일본 다 중국을 차단하는데 한국은 안 막냐 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이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뻥 터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과도하게 신천지를 악마하고 신천지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원흉인 것처럼 몰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지사 하셨던 이재명 당시 전 지사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코로나 금체한다 그러면서 가평까지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과천에 있는 본부에 대해서 뭐 이 폐쇄 조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천지가 야 이거 정치적으로 좀 자기들이 방어막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신천지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대응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때 정부나 좀 이 좌파들로부터 제가 신천지 교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천지 교인으로 몰았습니다. 몰아가지고 제가 그때 브리핑하면서 나 신천지 교인 아니다. 내 이것까지 선언하기도 할 정도인데 그런데 또 신천지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과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를 누구처럼 뭐 카메라를 데리고 신천지 그 봉쇄하러 가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침대로 다 폐쇄시킬 것 폐쇄시키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 14,000명이더라고요. 대구의 교인들 보니까 14,000명 전수 검체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도 시키고
나중에는 민사소송까지 냈어요. 이랬더니 제가 2024년도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가장 핫한 경선을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하고 1대1로 경선을 했으니까. 예. 그때 저를 떠들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신천지고 한 부류는 고성국 TV 같은. 그래서 고성국 TV는 40분짜리를 방송을 제작해서 이런 놈을 저 대구 시민들이 공천 주면 되냐고 이렇게 나왔고,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 정말 진짜 신천지가 우리 당내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예. 제가 달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는 당원 투표에서는 제가 몇 표로도 졌습니다. 예. 대구 시민들 여론조사에,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제가 공천은 따냈습니다만 예.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천지가 무슨 저 보수 정당하고 특별히 가깝고 진보 좌파하고는 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든 지금 뭐 통일교든 여기는 자기 교세를 늘리고 자기들 지키는데 이익이 되면은 누구랑 다 손잡아요. 때로는 좌파하고 잡았다가 때로는 우파하고 잡았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특검 하자고요. 통일교도 하고 신천지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이 반대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우리 저 특검을 받으라고 시위를 하면서 송원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도 받자고.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해도 좋고 통일교 특검하고 같이 해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부분들은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민주당에서 그걸 외면할 이유가 없고, 예. 그리고 김병기 특검, 저 공천 뇌물 특검도 받아야죠. 지금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 안 합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김경을 고발당한 김경이 미국으로 가서 시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 증거 인멸 다 하고 나오도록 만들고, 예. 이런 경찰 조사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말 이 기회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으로 가서 여야 관계도 풀고 우리 정치를 더럽히는 종교와 부정 고리도 완전히 이 기회에 없애자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우리가요? 네. 뭘 외면합니까? 제대로 된 요구를 하면은 네. 다 수용 가능한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한 47분간 얘기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본질이 저게 아니고 당내 위기를 헤쳐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걸 대여 투쟁이라는, 저는 단식, 미안합니다만은 단식 투쟁이 아니고 단식 투정 같아요. 많은 국민이 투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 의원님이 대구시장 할 때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천지한테 공격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공감도 표시하면서 안 됐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으면 바로 제안을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딱 보니까 지금 어제 모든 보도, 우리 MBN을 통해 가지고든 모든 언론 매체에서 신천지와 국힘, 국민의힘과의 정교 유착 비리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생생하게. 예.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신천지도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으면 빨리 제안을 하십시오. 제안해서 협상을 해야 장동혁 대표도 하루라도 덜 굶을 거 아닙니까? 빨리 단식을 풀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하던데, 저는 대통령님이 저 자리까지 가기에 여러 결정적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코로나 때 사이비 교주 이만희를 잡으러 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적극 행정, 저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미치는, 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미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가 사회를 멍들게 하고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무슨 좌파 우파 따질 때입니까?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리려면은 그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침에 했습니까? 점심에 했습니까? 했으면 빨리 제안을 하세요. 우리 원내 지도부에. 이렇게 신천지 다 받겠다. 딱 보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 진정성을 갖고 정치에 임하라 이런 말씀드립니다.